수술 없이 자연 치유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저는 이혜린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암과 만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계속해서 병든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홍준 박사님이 쓰신 비 오고 나치면 반드시 낫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로 몸의 치유편입니다. 암의 원인에 대한 현대의학 약설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암의 원인을 피 오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병일독, 곧 만가지 병이 하나의 독, 피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책에 인용된 내과 의사이자 암 면역학자인 아보도르 교수는 암 발병의 두 가지 원인을 혈액의 오염에 따른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이러스, 발암물질, 유전자 변이와 같은 특정 변이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혈액의 오염이고 피가 맑고 깨끗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암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을 이겨내야 할까요?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의 저자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분은 지금 자연치유로 암 환자와 만성질환 환자를 치유하고 계신데 원래는 외과 의사셨습니다. 직접 수술을 집도하시고 암 치료의 3대 요법으로 알려진 수술 항암 방사선을 시행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평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환자들을 보며 의사로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고 자연치료의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십니다. 와타나베 쇼와 마나카 요시오의 저서를 적용하여 현대의학이 포기한 2명의 중환자, 60대 간암 환자, 그리고 40대 심장병 환자의 병증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책들의 요점은 현대 서양의학의 문제가 단순히 병 자체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에 있으며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와타나베식 자연치료의학에서는 암의 원인이 체내 일산화탄소 축적과 산소 부족이라고 보고 우선 피를 맑게 하는 절식, 생체식 요법, 일산화탄소의 배출과 산소 유입을 촉진하는 나체요법, 종양 부위에 대한 집중적 온열요법 등을 실행하며 이것이 암의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실행하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체내의 산소와 체온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암은 결국 세포 내 기능장애로 세포 속에 독소가 쌓이고 영양분, 산소, 체온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은 조금 많은데 꼭 있어야 하는 영양소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몸속의 독을 빼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전홍준 박사님이 그동안 암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면서 배운 바를 요약하셨는데요. 생채식과 절식을 통한 해독, 그 후 곡식, 채식, 과일 위주의 소식, 중금속 해독과 부족한 영양소 보충, 낮에는 햇빛을 쬐면서 걷기, 밤에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하기, 더운 물 목욕 및 온열요법, 심호흡이나 나체요법, 풍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과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병을 보지 말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상상하기. 모든 병의 원인인 오염된 피가 해독되면서 맑은 피가 충분한 산소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전신의 세포에 잘 전달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모든 병증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을 갖게 된 환경과 이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의 치료 없이 증상만을 없애는 것,
곧 수술, 항암, 방사선, 그리고 병원 처방약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 동생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발견됐기에 초기 연기였는데도 병원에서는 종양의 부위가 애매하고 가슴에 석회화된 부분이 퍼져 있어서 양쪽 전전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양쪽 전절제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요. 당시 저는 원래 저질 체력의 소유자로 오래전부터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유방암 판정받기 전에 이미 갑상선암을 판정받아 수술한 바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저에게 알렸기에 제가 수술을 말릴 수는 없었지만 동생의 경우는 정말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근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암은 형태와 위치가 달라질 뿐 계속해서 우리 몸에 생겨납니다. 유방암 수술은 강력히 말렸고 또 동생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지금 자연 치유로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NK세포 활성도 첫 검사에 40이 나왔습니다. NK세포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없앱니다. 따라서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 발병에 그만큼 노출되는 것이지요. 100 이하면 위험군에 속하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250까지가 경계 수치로 NK세포 활성도가 정상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자연 치유를 계속하면서 시행한 두 번째 검사에서는 396,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에서는 700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250에서 500까지가 관심 구간, 500 이상이면 정상 구간으로 암과 바이러스에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수치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치는 600에서 800 사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에 40이 나왔으니 면역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동생은 열심히 노력하여 몸을 회복했고 지금은 병이 나았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다시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되지만 음식과 운동, 해독,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한다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최대한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옮겼지만 치료 사례와 방법이 더 자세히 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책 외에 너무나 많은 유익한 책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평생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